저 밑에 흙토가 있어서 흙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면 거기에 마을이 생기고, 그 마을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또 집을 지어야 살 수 있는 거지요. 한옥은 그래요. 내가 너무 하늘과 땅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요즘 불편하다고 조금은 피합니다만은 사실은 게으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집이 바로 한옥입니다. 뭐 장점이야 너무 많이 합니다만 우선 제 눈에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 나무네요. 저는 이 나무의 의미는 나서 죽어서까지도 남의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남의 나무, 즉 for others, 남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서도 남을 위한다고 해서 저는 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주 신명나는 것은 콘크리트나 이 철근보다도 이 나무의 수명이 더 길다는 데 있습니다. 나무를 보면은 살아서는 과일을 맺어서 인간에게 주고 또 그늘도 주고 하죠. 새들에게 집 지을 공간도 제공해 주고. 나무는 3번 죽습니다. 한 번 죽으면은 곤충들의 아파트가 되죠. 벌레들의. 그리고 땔감이 됩니다. 그리고 2번 죽어서는 이 가구들도 전부 한 번 죽은 상태죠. 나무가 불을 만나면 숯이 되면서 2번 죽습니다. 이 숯은 제가 늘 작업하고 있는 먹도 결국 그 입자가 숯하고 똑같습니다. 요즘 그 숯의 효능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매우 좋다고들, 건강에 좋다고도 하는데요. 사실 그 원소가 C, 곧 탄소로서 다이아몬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. 이 수채 성분은 그름하고 똑같이 전부 탄소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영원한 거죠. 그래서 제가 한지에, 이것도 역시 한이네요. 먹으로 글씨를 쓰면은 그 먹도 한지와 더불어 영원한 것입니다. 그 숯이 다시 한번 불을 만나면은 나무는 원래 없던 모습으로 돌아가죠. 농담으로 한옥은 불에 타서 숯이 되고 그 숯이 또 타서 원래 없던 너무나 친자연적인 쓰레기가 없는 집이기도 합니다.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. 학교 갔다 돌아오니 흙담만 남고 집이 다 타고 없어진 거예요. 내가 안타까워서 막 울고 하니까 아버지가 걱정 말라고 한 일주일 사이에 나무를 베어다가 다시 얹고 지붕을 이고 하니까 이건 웬걸 원래 집보다 훨씬 더 튼튼해진 겁니다. 그건 뭔가 하면 우리 한옥에서 사용하는 흙은 열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놀라운 이치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살다가 불안나라는 법 없지요. 열 받아서 더 튼튼해지는 게 한옥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 이후에 제가 도자기를 좋아하게 됐는데 도자기가 어때요? 부스러기 흙이 열 받아서 인조 옥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. 그래요. 우리 한민족도 많은 외침과 갈등을 겪으면서 오늘 5천년 역사를 이어오듯이 이 흙이 열받음으로써 더 단단해진다는 지혜를 선조들은 알았던 겁니다. 그래서 더 튼튼한 한옥을 짓기 위해서 기와도 결국 따지고 보면 열받은 흙이죠. 전돌도 열받은 흙입니다. 대궐에 가면 바닥에 전부 열받은 흙이 깔려있죠. 그리고 제가 서예를 하기 때문에 특히 좋아하는 것은 이 종이 한지입니다. 종이라 그럴 때 이 조해, 원래는 좋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. 얼마나 깨끗하다는 의미에서 온 이 종이 우리는 한지라고 하는데 이 한지는
정말 세계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한지는 여과 기능, 필터의 기능이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알맞게 우리 유리 같으면 완전히 차단이 되지만 겨울철에도 적당한 빛을 받아들이고 또 밖의 공기를 받아들이고 또 나쁜 건 스스로 흡수해버리고 좋은 것만 우리 인간에게 또 통과시켜주는 정말 최고의 필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한옥의 매력 중에 저는 서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은 점점 이 종이에 한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. 한옥의 멋에 이 기와와 이 나무, 흙, 돌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사실은 한지에 그 매력이 있습니다. 한옥의 한지는 인간의 흡하고 똑같아요. 호흡하는 집이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자랑스럽습니다. 예. 어때요? 사실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근 한 100여 년 동안 너무 서구 문화에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은 많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너무나 밖의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만 이제 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남의 눈에 의해서 특히 앞에 계신 우리 킬번 선생님의 눈에 의해서 정말 우리께 좋은가 이렇게 되새김질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분 좋으면서도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. 정말 내 것이 좋다는 거 체험, 체득해보지 않고는 모르죠.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편리성 때문에 쫓아가곤 했지만 앞으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좋은 그렇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서고 섰다 앉고 또 신발을 청결하게 벗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와중에 한복 예절이 있는데 우리는 양옥에 살다 보니까 예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즘 밥상머리 예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밥상머리에 앉으면 한옥 안에서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들며 날며 신발을 제대로 벗으면 큰일 나죠. 즉 신발 가지런히 놓으라고 혼나면서 늘 크고 또 화장실이 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는데 요즘이야 제가 학생들 강의해보지만 강의 시간에 화장실 가겠다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. 이건 한복 예절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하는 예절도 배웠을 텐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마저 잃어버렸습니다. 한옥에서 드나들자면 늘 돌아서서 문을 닫고 다시 또 돌아서서 문을 열고 다소곳이 앉는 그 자세며 또 부엌에서 일을 해서 약간은 불편하지만 안방까지 어르신께 상을 올리는 그 동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신발을 벗고 조용히 갖다 놓을 때 다소곳이 않는 그 속에서 몸에 밴 어른에 대한 공경 그 모습을 보고 어른은 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며느리든 자식에게 덕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옥 예절이 사라진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. 예,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오늘 선생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. 명심하고 우리 것에 대한 애착을 더 갖고 선생님 멋있는 수염을 보니까 거기에 먹을 찍어서 한지에 글을 쓰고 싶어지는군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